안녕하십니까. 이시대 시한모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29일로서 12번째 세션인데요. 한국, 이란, 북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란 못 가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란을 못 가봤을 텐데, 오늘 이 테마를 선정한 것은 현재 한국 그리고 북한 모두 두 쪽에 다 수교를 하고 있는 이란에 최근에 북한이 굉장히 접근하고 있어서 이것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일본 이런 자유진영의 그런 스크럼에 이란, 북한,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양쪽에 북한, 한국 모두 수교를 가지고 있는 많지 않은 국가 중에서 중동에 지금 14개 국가가 한국과 북한에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란은 거의 인구가 9천만에 가깝고 또 시아파가 집권하는 굉장히 중앙집권적이고 강력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북한이 이란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저는 노 다니엘입니다. 비교정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이 유튜브는 매달 3번 9일, 29일, 29일에 업로드 된다는 의미에서 나인 리포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선 이 테헤란이 이란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이란 이름이 떡하니 한국에 있는 것이 강남에 꽤 큰 거리죠. 테헤란로 IT 타운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름이 지어진 것이 1977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있는 강남의 큰 도로가 당시만 해도 강남이 아주 새로 생겨나던 그런 장소였었죠. 그리고 그 해에 조금은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테헤란에 서울로라는 그 이름을 가진 도로가 생겨서 그야말로 당시만 해도 이란은 북한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나라였었는데 한국이 이란과의 관계를 이제 새롭게 개척하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사진 보시면 이제 왼쪽에 테헤란로가 있고 오른쪽에 서울로가 있고 또 LG 이렇게 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미묘한 관계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 보도를 설명을 드리는 제일 가까운 이제 이유는 지난 24일 날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국에도 노스 코리아 이란 커넥션이라는 데 그런 영자지엔 타이틀로서 북한의 윤정호라는 대외 경제상 최고 책임자죠가 5년 만에 이란의 최고위급 대표단을 인솔해서 갔다 하는 것이 이제 뉴스에 이제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9년 5년 전입니다만은 그 당시 박철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이런 방문은 5년 만에 방문이다. 왜 이런 방문이 5년 만에 없다가 생기느냐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일 이 중동 전문가들이나 이런 리스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 이것이 결국은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에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또 지금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북한의 무기 수출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이 중동 전문가들의 이제 그걸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북한 이란 관계를 좀 간략하게 역사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참 너무나 이상한 것이 북한은 종교가 없는 국가, 무신론 국가입니다. 근데 이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종교 과잉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가 대대로 완전히 국가를 장악하고 거의 그야말로 신정 체제에 가까운 그런 종교를 우선시하는 두 나라가 이렇게 다시 재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상태이고
또 한면에 역시 지금 이란은 뭐 반 이스라엘 반 미국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 서방 진영 국가끼리 역시 다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는 또 한 발 물러서 생각해 보면 뭐 러시아, 중국이 스크럼을 짜고 그 옆에 조그만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금 줄을 서서 어떻게 보면 세계가 다시 냉전 체제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말하자면 막 국면에서 북한이란 관계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우선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역사를 보면은 1990년에 이란의 군사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3년 후에는 북한, 이란, 쿠바가 반미 삼각 동맹. 그때만 해도 쿠바는 전에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습니다는 미국 바로 코앞에 있는 쿠바는 굉장히 반미적인 사회하고 그래서 반미 삼각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힘을 쓰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생겨서 2020년대 장거리 미사일 분야 협력이 재개가 되고 이제 최근에 2013년 30년 전입니다만은 북한과 이란 핵미사일 협력하는 공식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5년 후인 2018년에는 북한과 이란이 교육 문화를 하는 광범위한 그런 내용의 협조라는 MOU를 맺었다. 사실 이때는 이미 한국도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고 굉장히 이란 관계가 굉장히 발전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양쪽에 다 이렇게 수교하는 것이 무슨 기회주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찰나에 이제 한동안 뜸하다가 이번 달 이제 그렇습니다. 4월이니까 북한이 이란의 경제 대표단을 파견했다라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이제 지정학이나 중동학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우려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 러시아, 이란이 다시 일종의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려의 내막을 좀 보면은 일단 북한하고 이란이 지금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의 그런 무기개발 연구 협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란이 지금 세계적으로 드론 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폭 드론을 이 샤히드라는 밑에 나옵니다만은 그 회사의 기술을 지금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얘기지요. 만약에 자폭 드론을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상거를 북한이 만약에 기술을 넘겨받는다고 하냐면은 대량의 자폭 드론이 북한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 회사가 샤히드 하맛 인더스트리얼 그룹이라는 그룹이고 이 샤히드라는 고유명사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조선광학개발무역회사 영어로 보통 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이 이 둘 사이의 협력 관계가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1980년대에 시작됐기 때문에 거의 40년 지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샤히드사의 기술을 받아서 자폭 드론을 북한이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화면의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추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북한이 이번에 이제 북한이 이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고체 연료나 무인기 개발 관련해서 기술을 달라. 이거 분명하게 지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도발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이 고체 연료라는 것은 이제 로켓 연료인데, 그래서 간단히 제가 로켓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조금 논문을 써본 적이 있어서요. 고체 연료는 이렇게 이동 가능성이 있고 아무 데서나 말하자면 배터리 끼듯이 끼워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액체 연료는 한 장소에서 탱크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입을 해야 되고, 그 제일료는 모빌하게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다가 사이즈가 맞으면 탁 철커덕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모바일 말하자면 연료가 되는 것이죠. 같은 로켓 미사일을 하더라도. 근데 또 한 가지 무인기 개발. 그런 상태에서 유엔 안보리가 지금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북한 노동자가 이란에 파견되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그 제재 대상입니다.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로서는 뭐 거의 확실한 것이 북한, 러시아, 이란이 삼각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참 좋지 않은 긴장의 원인이 되는 그런 뉴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한국 쪽의 얘기를 좀 해보면은, 사실 이란은 남북한 동시 수교 등거리 외교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뭐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참 큰 혜택을 뭐 베푸는 것이 같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로서는 국력이 상대가 안 되는 북한하고 이렇게 등거리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잘 탐탁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간에 1961년 상당히 이른데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61년이라면 이제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 5.16 혁명에 성공해서 정권을 수립한 그때, 아마 그때 이제 외교를 다가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것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요. 69년에는 우호조약, 그리고 한참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당히 두 나라 관계가 이제 원숙해지면서 이제 테헤란로 서울로가 양 두 나라에 생기도록 MOU가 맺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2016년에 들어서 이란에 대한 이게 다시 이제 제재가 다시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재가 종료가 되면서 한국은 당시 중동붐이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건설, 특히 주택 건설이 굉장히 한국 기업이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에서 제2의 건설 붐을 기대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것을 확정하듯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로 이란을 이렇게 히잡을 여성이기 때문에 쓰고 국빈 방문하는 것이 2016년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런 사항을 볼 때 남북한은 이란은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최근에 그런 한국과 이란이 관계 정상화가 될 것인가, 어려울 것인가, 이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 이란 사람들이 한국을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따 한류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만은 한국에 지금 이란 사람들 많이 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이란의 네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만 한때는 13%까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10% 이상, 그러니까 해마다 다릅니다만은 3%에서 13% 그런 원유 수입 원산지 국가였었고, 그리고 뭐 요새는 좀 뜸해졌습니다만은 이제 대장금, 동의, 무슨 그런 한국의 드라마들이, 특히 역사 드라마들이 막 유행할 때 그것이 이란에서 무지무지하게 인기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이 한류 드라마 붐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 여파로 지금 최근에도 이란의 특히 젊은이들이 한국에 많이 여행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 이란이 경제 제재를 받기 전까지 한국은 해외 건설 수주에서 5위를 차지하는 시장이 이란 시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 수입했었고, 다만 그것이 이제 2019년부터 수입이 금지됐었습니다. 당시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등이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란 동결 자금 문제가 4년 3개월 만에 해결, 한국에 있는 이란 자금 동결이 풀렸고, 따라서 이제 이란 한국 관계가 어쩌면은 상당히 과거에 그런 협력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단초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특히
최근에 뭐 한국에 그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옵니다만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I love Korea 이렇게 이 히잡 이거는 굉장히 그 중동 나라 중에서도 굉장히 원리주의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뭐 UAE나 바레인 같은 데 제가 가봤습니다만 이런 사람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건 굉장히 그 원리주의적인 그런 강한 율법을 강조하는 그 이란에서 여성들의 이런 복장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시 한국을 사랑하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최근에 이거 보니까 막 2016년입니다만은 그 후로도 K-드라마 상영회가 이렇게 이란에서 있는 것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서 현재 한국과 북한이 이란과 동시 수교국이면서 새롭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 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냉전 구조가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